안녕하세요. BMW 읽어주는 남자 비남입니다. 오늘은 BMW의 새로운 기함, 새로운 플래그십 8시리즈의 시승기를 준비했습니다. 8시리즈 중에서도 840i 쿠페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840i 쿠페 모델은 대중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이 금액대의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실내 공간까지 고려해서 840i 그랑 쿠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40i 쿠페를 왜 시승 리뷰를 준비했냐면, 이 차는 GT카라는 것에 아주 딱 걸맞는 정말 대단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GT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BMW에 3GT도 있고 6GT도 있고 그러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3GT, 6GT는 이 모델명이 그러한 거고, 이 자동차에서 GT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T카는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고성능의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요. 이 840i 쿠페 모델은 그러한 GT카의 교과서적인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저랑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느낌을 체크해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840i 쿠페가 런칭했을 때 굉장히 이런 기대를 많이 하세요. 쿠페니까 스포츠카, 그리고 스포츠카니까 대단한 운동 성능과 그리고 아주 민첩한 핸들링. 그런데 1억 4천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사기엔 이 차 뒷좌석이 너무 좁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시승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리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뒷좌석이 어떻고 저떻고는 이 차를 논할 기준이 못 됩니다. 왜냐면 이 뒷좌석 관련돼서는 이 쿠페가 아니라 그랑 쿠페라는 훌륭한 대안을 또 만들어 놨어요, BMW가. 그래서 이 쿠페 모델을 볼 때는 뒷좌석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차가 GT카에 맞는 성향을 가진 차량인가 아니냐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볼 거냐면,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이 GT카는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승차감이면 안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쫀쫀한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GT카는 장거리 여행을 해도 운전자가 불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력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아주 넉넉한 출력이에요. 그래야 장거리 여행을 가면서도 몸이 피곤하지 않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이 운전자를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시승기를 보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1억 4천을 주고 차를 살 수 있는데 굳이 840i 쿠페를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럼 대안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관점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관점은 이 차를 제대로 보시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1억 4천을 주고 진짜 GT카를 탈 수 있는데 이 차가 준비되어 있다, 그럼 이 차는 매력적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봐야 됩니다. 보통 1억 4천 정도 되는 금액이면 많은 차를 고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고출력의 차량을 고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카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T카라는 건 스포츠카랑 성향을 좀 달리합니다. 스포츠카랑 다른 점은, 스포츠카는 이 차랑 내 몸이 혼연일체가 된 것처럼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스포츠카고요. GT카는 그런 운동 성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장거리 여행을 갈 때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엔진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게 교과서적이에요. 그래야 트렁크에 짐을 많이 수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뒷좌석을 배려한 이제 4도어짜리 혹은 5도어짜리 GT 모델들이 많은데요. 원래 이 교과서적인 GT카는 뒷좌석이 거의 보너스 개념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운전석을 더 넉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840i라는 모델을 빼고 GT라는 이름에 부합할 수 있는 차가 뭐가 있냐, BMW 내에서. 그러면 당연히 6GT 모델에서 640i 같은 차량이 진짜 GT카에 좀 근접한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840i의 느낌은 편안해요.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으면 BMW가 또 대중성을 따라가기 위해 운동 성능을 버린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혹은 이런 지적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840i 쿠페 모델은 GT카가 가져야 될 모든 덕목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카가 가져야 될 덕목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하냐면, 보통 스포츠카는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이유가 스포츠성을 위해서 이 핸들링이 날카로우려면 아무래도 휠베이스를 짧게 가져가야 이 코너에서 핸들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840i 같은 모델은 굉장히 큰 차예요.
휠베이스도 엄청 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핸들링을 돌아 나가는 데 있어서 휠베이스가 짧은 차량보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 인테그럴 스티어링이란 걸 넣어놨습니다. 이 인테그럴 스티어링은 후륜 조향이 가능한 그런 스티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에서는 내가 조향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살짝 기울여져 주고요. 그리고 내가 저속에서 코너를 돌 때는 뒷바퀴가 내가 꺾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조향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전각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게 이 인테그럴 스티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840i 쿠페 모델은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도 너무나 넘치는 승차감에, 너무나 좋은 승차감에 장거리 여행을 갈 때도 운전자가 너무너무 편하네요. 피곤하지 않아요.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하드한 승차감이 절대 아닙니다. 넓은 휠베이스에서 오는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1억 4천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이 정도의 승차감을 가진,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가진 GT카는 BMW가 거의 제일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840i 쿠페 모델을 타고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코스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일반 시내입니다. 이렇게 일반 시내를 주행할 때 이 840i 쿠페의 운전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자율 주행 모드를 켜고 편하게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에서 작은 레이싱을 펼쳐보는 것. 저는 근데 이런 시내라면 저는 그냥 반자율 주행 모드를 켜고 갈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고성능 차를 타면서도 내가 악셀과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그리고 앞에 도로가 좀 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840i 모델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시승을 반드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인테그럴 스티어링이 정말 물건이에요. 휠베이스가 거의 2800mm가 넘는 차인데 이 핸들링이 굉장히 예술입니다.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조향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여요. 회두성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뒷좌석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뒷좌석 얘기를 좀 해보면 뒷좌석은 성인 남성이 타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840i 모델을 고민 중이신데 뒷좌석에 승객을 태울 일이 많다면 반드시 그랑 쿠페를 사셔야 됩니다. 이 830i 쿠페 모델은 뒷좌석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GT카가 가져야 될 소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뒷좌석 공간의 배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을 배려한 그랑 쿠페라는 새로운 모델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입맛에 맞는 차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라면 그냥 840i 쿠페를 사겠어요. 세컨카를 하나 더 두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금액에 걸맞는 옵션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스처 컨트롤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그냥 고속도로를 쭉 달려야만 될 때, 그때 이런 조작을 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때는 간단하게 볼륨 같은 건 손가락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시는 첨단 옵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주행 중에 반자율 주행 모드입니다.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든요. 차량이 알아서 앞차의 거리를 조절해서 차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면 계기판에 내 차 주변의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지금 앞에 트럭이 있는데요. 트럭을 그대로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SUV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제 옆을 지나가는 차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자율 주행으로 앞차를 따라갈 때 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GT카는 운전이 정말 재밌을 때가 어떤 때냐면 고속 주행을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반 도로를, 이렇게 굽이굽이진 도로를 주행할 때 정말 재미있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서 재밌는 게 아닙니다. 이런 도로를 이 큰 차로 달릴 때 그때 느껴지는 그런 주행감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여행을 갈 때 전혀 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이렇게 달린다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네,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한번 주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간간히 팝콘 터지는 소리가 작게 들려요. 그리고 이 엔진음은 사람을 적당히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하이 텐션으로 올리진 않지만 내가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사람을 신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볼까요? 들리시나요? 감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속 10km까지 올려봤어요. 일단 시속 10km까지 올릴 때의 느낌은 4륜 모델이어서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코스가 노면이 그렇게 좋은 코스는 아닌데 10km까지 밟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티어링 휠에 미동이 별로 없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가 가는구나. 고속주행 때 너무너무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동 성능이 더 인상 깊습니다. 네, 를 밟다가 갑자기 시속 한 80, 시속 70으로 급제동을 하더라도 뒤가 털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가 그냥 착 가라앉는 느낌으로 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앞에 차가 있다면 네, 역시 반제어 주행 모드로 주행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속주행으로 규정속도로 정속주행을 한다면 그냥 잠이 올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GT카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시트인데요. 시트는 보시는 대로 굉장히 좋은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 이 시트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무릎 확장 파트가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5 시리즈는 전동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수동으로 펴야 되네요. 지금 약 30분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 GT카란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고성능 차, 그리고 수납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GT카는 오너 드리븐 개념이에요. 쇼퍼 드리븐이 아닙니다. 그래서 뒷좌석이 이런 식인 거예요. 뒷좌석에는 짐을 던져 넣는 정도의 개념으로 인식하시거나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아이가 탈 수 있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를 태우려면 이 시트를 앞으로 접어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또 안 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 정도는 태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유턴을 했어요. 이 코너를 돌 때의 느낌은 인테그럴 스티어링 때문에 뒤쪽이 너무 민첩하게 따라와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은 경험하시기 전에는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이렇게 우주선이 가듯이 미끄러지듯이 차선 변경을 해주고요. 저속에서 코너를 돌 때는 그냥 차가 도로에 그냥 딱 붙어서 도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너무너무 좀 색다른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차를 갖고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면 저는 에코프로 모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차의 컨셉에 더 맞는 게 이 에코프로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장거리를 편하게, 항상 급가속과 급제동은 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근데 이런 에코프로 모드로 두면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있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앞에 차가 별로 없거나 내가 좀 속도를 내고 싶다면 언제든지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컴포트 모드입니다. 에코프로 모드 때보다 확실히 반응이 달라요. 악셀 반응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스포츠 모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840i에 들어간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M 서스펜션입니다. 이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은 노면을 차량이 읽어서 최적화된 세팅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한다면 차량은 이 서스펜션의 댐핑을 좀 단단하게 하고요. 내가 저속에서 주행을 한다면 이 댐핑을 좀 느슨하게 해서 편안한 주행을 만들어줍니다. GT카는 이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840i 쿠페가 나왔을 때 과연 BMW가 이런 GT카를 만든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시승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차를 파는 회사랑 차를 만드는 회사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GT카예요, 이 차는. 그리고 조금 제가 오바를 하면 서킷에 던져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서킷에 던져도 될 만한 스펙입니다. 넓은 차체와 그리고 안락한 시트,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 그리고 넉넉한 출력, 새로운 첨단 옵션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이거보다 좋은 환경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브레이크는 진짜 대박입니다. BMW가 브레이크도 잘 만드는 건 알고 있었지만 840i 느낌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이 차는 2톤이거든요.
공차 중량이 1800km가 조금 넘고 차량 총 중량이 2톤이 조금 넘는데 이런 육중한 차량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세워주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출력보다 더 인상 깊은 게 브레이크입니다. 이런 급코너에서도 차량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로를 타줍니다. 지금 제가 이 시승 코스가 아쉬운 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지역에는 와인딩 코스라고 부를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곳에서 좀 이 차의 핸들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 GT카라는 걸 제가 목적을 갖고 이 차량을 시승 리뷰를 하고 있지만 핸들링은 보너스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840i 모델은 정말 BMW가 속된 말로 약을 빨고 만든 차 같아요. 이거 착정을 하고 만든 차입니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에요. 사실 많이 팔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차를 하나 만들면서도 정말 제대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습니다. 정말 이 그냥 시내에서 이런 간단한 코너, 그냥 코너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구비구비만 돌아도 너무 좋아요. 이 인테그럴 스티어링은 진짜 여러분 한번 꼭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차량이 옵션이 있다면 복 받으신 줄 아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안락한 느낌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냥 대형차를 타는 느낌이 그대로 오고요. 앞바퀴 쪽에서 일어나는 진동이 운전자한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바퀴 쪽에서 어떤 요철을 지나거나 이런 충격들이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면 그게 운전자의 피로도로 쌓이게 되는데 진짜 앞바퀴 쪽에서 오는 이런 진동들은, 충격들은 잘 느껴지지조차 않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 주행을 하면 이 노면에 대한 정보는 또 발로 오거든요. 엉덩이로도 오고. 기가 막힌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 이런 착각이 들어요. 그 뒷좌석이 어찌됐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뒷좌석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 지포처럼 그 뒷좌석이 없는 차를 타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차를 리뷰할 때 핵심 포인트는 사실 출력은 아니에요. 출력은 넉넉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300마력만 넘으면 충분한 고출력이니까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서스펜션, 아까 말씀드린 인테그럴 스티어링과 같은 핸들링과 관련된 고성능,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크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GT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840i 쿠페 모델은 정말 이 GT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예요. 뒷좌석이 이렇게 좁은 것조차 마음에 듭니다. 저는 오너 드리븐 차량이고 쿠페형 모델이라면 뒷좌석을 배려하기 위해서 차량의 밸런스를 흐트리거나 아니면 차량의 디자인을 흐트리는 게 저는 그게 더 안 좋다고 봐요. BMW는 영리하게도 그런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란 쿠페란 모델까지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뒷좌석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그 840i 그란 쿠페 모델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840i 340마력 출력의 목마름을 느끼시는 분들은 M8, M8 같은 모델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복귀 시간이 됐네요.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840i 쿠페 모델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짜 GT카가 뭔지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 쿠페를 사고 싶은데 좀 승차감이 좋은 차를 원하시는 분,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치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성까지 추구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는 840i 쿠페 모델이 그냥 대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브랜드에도 이런 성향의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향들의 차들과 어떤 부분이 또 다르냐면, 경쟁 브랜드에도 이런 멋진 모델들이 있지만 운전이 이 840i 쿠페 모델보다는 덜 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만한 차량 가격에 이만한 옵션 840i 쿠페 모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이 정도의 스포츠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역시 840i 쿠페 모델이 유일합니다. 만약에 840i 쿠페 모델이 아니라 840i 그란 쿠페 모델을 보시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 선택지가 굉장히 또 넓어져요. 하지만 쿠페 모델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GT카를 생각하셨다면 이 모델이 거의 대안이 없는 모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840i 쿠페 모델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차의 진짜 진가를 아시는 분들이 사셔야 되는 차고, 그런 분들만 사시는 차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시승을 꼭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5 시리즈나 7 시리즈는 여러분들 주변에 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접 체험을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는데, 이런 840i 쿠페 모델은 간접 체험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를 고민하신 분이라면 일단 시승을 안 하셔도 제가 개런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승 꼭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전시장 복귀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까지 840i 쿠페 모델의 시승기였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읽어주는 남자 비남 김우진이었습니다. 다음 시승기는 어떤 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